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는 심리를 분석해주는 오지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감정은 분노입니다. 살면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 분노가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노를 국립국어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해보면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성이란 오였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저 또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 분노를 느끼게 되는 사례들과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분노가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인지 특정 인물을 향하는 것인지 혹은 사회를 향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경계성이 모호해져 분노가 어딜 향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인 분노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과연 나의 분노가 어디에서 발현이 되었고 또 어딜 향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마음에 검색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분노의 대상을 탐색해보는 추적가가 되볼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복잡하고 또 미묘한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곰곰이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우리 함께 분노를 추적해 볼까요? 현명하게 사는 방법.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감정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특정 인물이 될 수도,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그리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대상이 나 자신일 경우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기 환멸 혹은 자기 혐오에서 연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환멸, 혐오를 넘어 나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 자신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의로 이뤄진 건가요? 타의로 이뤄진 건가요? 먼저 자의인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의인 경우 자기 자신 속에 욕망이 발현된 상황입니다. 기대치는 너무 높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거죠.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쟤처럼 운이 썩 좋지 않아서 그래. 나는 쟤처럼 자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죠. 이건 온전히 나 자신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을 아직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의라면 누군가에 의해 자신에게 분노를 느꼈나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학교, 직장 내 따돌림, 폭력 혹은 부조리함, 전 연인에게 들은 폭언 혹은 폭력, 다수에게 당한 성희롱 혹은 성적 학대? 타의인 경우 보통 트라우마에서 발현이 되지만 이는 분명 다수가 준 상처입니다. 분명히 나 자신도 누가 나에게 이 상처를 준 건지 알지만 그 특정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응축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특정 인물을 넘어 나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엔 특정 인물을 예시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혈연인가요? 혈연이라면 분노를 억누르는 시간이 긴가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각자 갖고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1년으로 두겠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면 친밀한 관계인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 친한 친구, 선후배, 회사 동료일 수 있겠죠.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가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 있겠죠. 위와 같은 경우로는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자기 혐오로까지 발현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아직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죠. 아직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치지 않는 방향을 원하는 거죠. 뭐 일종의 자기 보호라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일면식이 없는 관계 또한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사건보다는 사회의 연결성이 조금 더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특정 다수를 예시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무엇인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운전하는 분들이 공감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차가 어쩔 때, 아주 어쩔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보게 되면 저 사람 바쁜갑다. 저럴 거면 어제 나왔어야지. 저 사람 잠깐 까먹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육성없이 라고 소리 지를 때도 있죠. 운전석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보이는 건 그 뒤통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예시로는 아파트에서 연초를 피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돈을 휙 던지는 손님들이 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얼굴을 알 수 없거나 혹은 우리가 얼굴을 빨리 잊는 존재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사회를 예시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부조리함, 유명인들의 탈세, 혹은 전자화폐 조작, 주가 조작, 고발 사주, 성범죄, 정부의 부조리한 행위, 지지하는 인물의 추락, 사회에서 분노를 느낄 땐 사건, 인물, 사회가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 인물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지점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위 혹은 비도덕적인 발언, 이를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방법. 오늘 이렇게 저희는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맞아, 나는 저런 지점에서 분노를 느낀 것 같아. 아, 나의 분노가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리까리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점,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이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